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관련 현재 TQQ, SRXL, FNGU, BLZ, BNKU 그리고 FS 관련해서 이런 세배 레버리지 제가 장 전과 장 종료 후에 계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의 투자 전략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하락장 나스닥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3%가 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증시 자체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증시 하락에 불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 중에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저의 매수 매도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미리 실적이 좋을 기업들을 선침해서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한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는 실제 발표는 분기 실적과 EPS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가이던스가 좋은 기업들을 골라서 선침해를 하고, 실제로 이제 기업의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가이던스가 좋을 기업들을 선침해해서 미리 사두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기업들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일요일 영상이나 주말 영상을 통해서 별도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술 한잔 이상, 그리고 현재 단체 대화방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TQQ, SRXL, FNGU, BLZ, 그 다음 BNKU, FS, ETF 관련해서 세배 레버리지 투자 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지켜야 된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3분할 정도 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으며, 분할 매도는 3분할 정도 분할 매도를 하고 있고, 증시가 상승할 때 분할 매도, 증시가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관련해서 이제 같이 복기를 보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왜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BNKU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U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장이 나왔을 때 60일선이죠. 60일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1차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매수를 이제 120일선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3차 매수를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할 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 충분히 10%에서 20% 이상, 20-3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1차 매수를 이 121선 부근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충분히 2차, 3차 이렇게 하단 부근까지 이제 3차 매수를 마무리하면서 20-30%, 30-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2022년에는 이렇게 변동성 장세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때는 최소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이상을 추천드린다. 잘게 쪼개면 5번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현재 3번 정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전에 TQQ 관련해서도 지금 21선, 61선, 121선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었고요. 이전 사례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반등하는 찬스를 노려서 분할 매도를 들어간다라면 충분히 20-30%의 세배 레버리지 관련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 비중, 두 번째로는 현금 비중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현금 비중을 최소 10%, 5%대는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많게는 현금 비중을 20%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어느 정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이제 20%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배 레버리지를 통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사면서 계속적으로 홀드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배 레버리지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투표를 올리면서 지금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 세배 레버리지 비중에 대해서 한번 투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장 많은 비중이 12에서 30% 정도였고, 저도 이제 최대 20% 정도를 이제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으며, 50%가 넘는 경우, 70%가 넘는 경우도 보았고, 100% 이제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특히나 2022년부터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이 세별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는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우상향한다라고 믿고 있고, 이렇게 세별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증시가 우상향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미국 증시는 아직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믿음감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이제 매수 매도를 하실 분들은 크게 이제 수익을 보기는 어렵지 않으라고 생각이 되고, 단단한 이제 스윙을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우상향이 나오기 때문에 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연준이 대차 대조표상 자산 규모를 축소를 관련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지금 나왔지만, 이런 논의는 이 논의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바로 자산 규모를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제 보시면 이제 성장주의 이제 급락에 선방한 이제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라인이 대략적으로 이제 51선, 100일선 이동 평균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숨에 51선과 100일선을 하회를 하면서 하락 흐름이 나왔다. 하지만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민간 고용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도 좋은 고용 형태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월 7일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 보고서가 이제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나올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고용 보고서와 함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지금 양적 긴축입니다. 2016년 1월 첫 금리 인상 이후 2년 이후의 양적 긴축에 나서는데, 미 연준이 이번에 빠르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에 어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GDP 대비 미국의 부채 달러 부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이자 비용은 낮은 수준이고 부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런 부채들이 대부분 주식 자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채들이 주식 자금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양적 긴축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최소 뭐 1년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논의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쉽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제 양적 긴축의 우려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런 바닥 부근에서 줍줍을 하면서 상승 반등하는 흐름을 노려서 매도를 다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본다면 QQQ 관련해서는 지금 SPY와 QQQ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 관련해서 보시면 이 121선을 지켜나갔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물론 121선까지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121선을 다지고 380불 정도를 다지고 한 번 더 올라갈 상황이 된다. 최소 이제 370불 후반대는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PY는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전 사례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 60일선 라인들을 지켜가면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60일선 라인이 중요한데, 60일선 라인이 4,620포인트 대략적으로 현재 SPY 기준으로 4,463불, 462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단은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 이 대차대표 특수 시기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이런 염려 시기에는 오히려 주축을 하는 이제 찬스로 가져가면 된다. 대신에 좀 더 보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얘기 드렸던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지켜가면서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져가고, 이 세배 레버리지 종목들은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지금 증시는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계속적으로 제가 세배 레버리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황 분석
다룰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열성팬 게시판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